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교육 질문 봤는데요. 보시면 국어 점수가 변동이 심합니다. 아니면 뭐 1등급을 받으려면 내신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내신, 모의고사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수가 변동하는 이유는요, 이게 난이도가 달라질 때마다 막 굉장히 그 점수가 춤추는데, 이 난이도라는 것이 이 지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지문의 길이나 문제의 편집 시간으로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문맥의 해독 능력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어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사 단어의 정도를 이 1대1로 대응되는데 선택지와 제시문을 바로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게 찾을 수 있는 걸 굉장히 흩어놓는다든가 하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1대1을 찾는 것을 얼마나 더 지저분하게 흩어놓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졌다고 아이들이 느낍니다. 자, 보통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이 길이가 길은데 이거 쓸데없는 것을 읽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편집할 때요, 지문은 이쪽에다 놓고 그 밑에다 뚝 떨어져서 문제를 넣고 그러면 난이도가 한 5점 정도 또 달라져서 점수가 변동하기도 합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어휘나 자기 배경지식이 아닌 곳, 뭐 자기가 경제가 힘든데 경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자기는 물리를 모르는데 물리가 나오거나,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낯선 어휘들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이 부족한데 근데 그 부분이 딱 걸리면 어렵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풀 때 이 접근 방식하고 문제를 독해를 하는데, 이 문제 독해를 일상적인 방식에서 살짝 비틀어 가지고 익숙한 방식으로 독해를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게 설계를 하면 어렵게 나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의 그 점수 변동폭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이 점수의 변동폭이 큰데, 근데 이제 상위권 문제의 변별력에 있어서 이 선생님이 그 주관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논란이 될 법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자꾸 함정을 의도적으로 팠는데 이제 완벽하게 환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활용해서 파면 내신 자체가 굉장히 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데, 뭐 문문과 산문, 아니면 뭐 산문과 시,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결합해 놨어요. 결합했을 때 이것과 이것이 낯설다고, 이 관계되는 걸 낯설다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는 기본 이론이 부족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면 점수 변동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주제를 낼 때, 이게 전체적인 주제와 바탕이 된 문제를 수능은 딱 내는데, 이 전체적인 주제와 동떨어진 일부 지식, 부분 지식을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근시만 물어버리면 전체적인 원시로 파악하는, 먼 시각으로 파악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만점을 받으려면 제 생각엔 적어도 실수하지 않는, 실수를 줄이는 체크 방식이 익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답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의 방식을 자신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발생했을 때 3번이 답이고 4번을 내가 체크하면, 이 3번 답인 이유는 해설에 충분히 써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4번을 자기가 찍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논리성으로 찍어서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서 자기가 써놔야 되는데, 이 논리가 어떤 것이 오류인지를 자기 스스로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 논리적인 오류를 분석하는 것을 강사가 해주고 그러는데요, 보통은. 또 하나는 이 배경지식으로 경제가 약하든지 과학에 약한 애들은 이 내용을 읽어도 1대1로 적응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이게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렇게 단어를 반대로 써도 이걸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점 정리 정도의 배경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실제적으로 풀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에서는. 특히 응용해서 사례로 적용하시는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전에서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어휘가 부족하는데, 어휘를 부족한 건 좀 그래도 상관없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이론을 이렇게 B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C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잘못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석했는데 또 우연히 그게 또 돼요.
독해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져서 틀려버리죠. 또 하나는 처리 속도가 실제적으로, 한, 90분 보면, 적어도 80분구나? 80분 보면, 적어도 이게 한 65분, 60분 정도에는 이걸 다 풀고, 자기가 좀 애매한 거 10분 동안 다 풀고, 또 한 10분 동안 더 풀고,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를 풀어야 이게 만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운 거를 최대한 빨리 풀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1, 2, 3, 4, 5번이 있으면 1, 2, 3번인데 2번에 답이 있으면 답하고 이걸 확인을 안 해놓으면 번호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도 나중에 남은 시간에 이게 아닌 이유를 다 체크해서 지워줘야죠. 이렇게 처리 속도가 빨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쉬운 걸 다 풀고 어려운 거를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풀 수 있지 않으면 만점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맞은 것까지도 더 아닌 이유로 다 체크해서 지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통해서 속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써졌는데요. 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글 자체의 구조를 딱 금방금방 눈에 띄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갈씩 읽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이 글 전체 안에서 주제를 어디쯤에, 이런 갈래는 어디쯤에 주제를 숨겨놓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3번은 이 단락과 단락과의 관계나 문장과의 문장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건 추상적이고 어떤 건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어떤 문장이 더 중요하고 라는 걸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 마지막으로 한 문장 안에서 핵심어가 이 전체 문장을 이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 구조를 추리를 해서 논리 구조 안에서 아닌 것들을 빨리 직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려면 이제 이 국어 자체도 근데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암기할 걸 철저히 구분하게 되면 암기에서 출발해서 찾는 게 더 빨라지니까 어떤 시든지 아니면 뭐 소설이든지 한 줄 정리해서 줄거리를 외우고 있다면 순식간에 나머지 부수적인 걸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한 줄 정리를 통해서 누적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이제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문법이 약하면 문법 문제만 500문제, 1000문제를 푼다든지 이렇게 개선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걸 집중 타켓으로 메워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이걸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똑같이 계속 풀어가는, 속도 연습하는 외에는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경제가 약하면 경제의 기본 부분 배경지식이나 아니면 과학이 약하면 과학 상식, 근데 뭐 1등급 아이들은 거의 다 있기 마련인데 학교에서 안 배운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경제가 계속 나오면 경제 요점 정리라도 찾아서 일정 부분 스크랩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게 편한데, 안 그러면 나올 때마다 그 지문을 읽으면 분명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읽는 거랑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려운 거 풀 때 시간 부족 현상을 안 느낍니다. 이게 기본 이론이 있으면. 자, 다음에는 문제 접근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선택지부터 연습 풀기도 하고 지문부터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문 선택지를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 유형은 A 문제 유형은 선택지부터 읽어야 도움되고, 어떤 문제 유형은 지문부터 읽어야 도움되고, 어떤 유형은 조갈식으로 읽은 다음에 선택지를 다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만 흐름으로 확인해서 주제로 풀었을 때 편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별로, 그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본인이 확정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 빠른 속도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이걸 어떻게 풀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벌써 시간 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이론이 부족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기초이론이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이게
주관인 사람의 주관,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감정의 전이, 그 다음에 뭐 주객의 전도, 예를 들어서 의인법과 화류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슷한 개념들의 관계가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비슷한 개념들의 관계를 애매하게 알면 지레짐작으로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용어와 관련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와 관련된 기본 이론들은 정말 엄밀하게 심화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 자체 내에서 심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답에서 발생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의외로 기본 용어가 이렇게 구멍이 나서 틀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2등급이나 뭐 3등급 학생들 만났을 때요, 이렇게 기초이론에서 심화 2시간, 문법 2시간, 용어 1시간, 문학 흐름 2시간, 뭐 경제 2시간, 과학 4시간, 예술 1시간 이 정도를 하면 기초를 다 하는데, 이거를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이 학생의 그 전체 풀이한 노트의 체크법 분석해주고, 이 분석한 거를 연습한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이 올바른, 그러니까 최단의 그 문제풀이 체크법으로 자신의 성향과 어긋나지 않게 풀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틀린 거를 한 줄 정리를 해서 해설과 오답 내용을 짬뽕해서 한두 줄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이걸 연습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나머지 95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보통 오답 문제를 틀린 거를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보면, 그러니까 책을 한두 권 정도 틀린 거를 다 보면 오답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흐름이 잡히는데, 학생들은 이걸 잡을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이걸 계산할 방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만 풀죠. 20권, 30권. 그러다 보면 이 속도가 빨라지고 배경 지식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운에 따라서 만점을 맞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양이 넘어버리면 자체적으로 질적 진화가 일어나서 100점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만점 대책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답의 이유, 본인이 오답이 발생한 이유를 쓰는데, 그 오답이 왜 그렇게 썼어? 그럼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게 왜 오답 발생한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러면 모릅니다. 왜 그러면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방식이 맞다고 다 놓고 결정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을 1호 방식으로 바꿔주더라도 이것에 대한 논리 부족, 사고. 첫 번째 논리 구조가 익숙해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려면 그런 유사한 오답을 서너 번은 제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대신 이렇게 안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이런 식으로 체크해라 라는 체크법으로 시각화해서 정리까지 해줘야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선 대책은 학생이 못 만들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또 정답의 이유와 해설을 볼 때 해설 자체를 기본적인 이론, 이 문제는 어떤 이론으로 구성돼서 꿰뚫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읽는 출제자의 의도, 출제하는 방식, 출제자가 원하는, 출제를 하는 동안에 고려했을 법한 이론들까지 분석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이 이런 부분에서 강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독해하는 순서를 체크만 보고는 다 알 수 없어서 학생하고 물어보거든요. 대화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시험 보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보고부터 보고 정신없이 풀어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이걸 물어보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EBS에서 안경을 쓴 다음에 이게 초점으로 이 지문하고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초점으로 하니까 하위 등급은 여기만 빨갛게 나타나고 상위 등급은 여기하고 여기랑 쳤을 때 하위 등급은 이게 8대2로 나타나는데 8대3, 8대2, 7대3,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거의 5대5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분석을 충실히 더 많이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학생이 말해줄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토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했을 때 시간 조절하는 방법이,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천천히 풀고 어려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거를 극단화돼서 시험에 최적화하는 것은 또 학생의 성향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또 더구나 이 부족 부분을 뭘 해줘? 그러다 보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문학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은 뭐 엄청나게 넓고 과학만 하더라도
어떨 때는 연주 시차가 막 나오고, 어떨 때는 배 모양에 대해서 나오고, 어떨 때는 건축에 대해서. 해마다 유행이 다르고, 다른데, 이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이 연도고 갖다 뽑을지, 이 연도고 갖다, 기출문제 공부해? 그래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만점을 맞으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의점으로 시간을 70% 안에 다 풀고 플러스 점검, 자세한 점검 하나 플러스 전체적인 점검 하나. 그럼 이럴 때는 뭐 보는 거냐면 이게 아닌데 맞는가 틀렸는가, 아니면 마지막에 한두 문제 이걸 마지막까지 읽어보자, 근거를 찾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전체적인 거. 그래서 이 빨리 푸고 이게 세모짜리 체크하고 아주 어려운 거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만점 맞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시험 보는 연습하고 시험 보는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3등급에서 순식간에 1등급까지 올리는 애들 보면 뭐 기본 실력이 없잖아요. 공부 안 하지도 않았고 뭐 책도 읽었고 제법. 근데 1등급 턱걸이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이거를 시험 연습을 철저히 시키고 이 오답 정리만 해주면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1등급에서 만점까지는 거의 제가 아이들한테 포기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점이라는 것이 이 부족 부분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고집 부리는 아이의 그 독해하는 방식에서 발생했을 때, 오답의 이유와 개선 대책 이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는 이해는 하는데 그걸 못 따라하게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런 식으로 푸는 줄 알겠는데 못 따라.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아이가 한두 개 틀리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 그러니까 1등급이 되기 때문에 만점을 맞아야 된다는 필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걸 따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거를 정리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과외 노하우는 해설을 분석해보라고, 해설을 더 읽어보고 해설을 분석해보라고 권하고, 두 번째는 이 본인이 암기사항을 전해서 줄거리든 뭐든 암기사항을 정리해놓으면 이 암기된 요거 하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암기된 이 하나, 예를 들어서 문학사라든가 뭐 고전문학사나 현대문학사 이런 걸 암기된 이 하나의 실마리로 전체를 우습게 휙 푸는 경우가 그거는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설 주의 깊고 시험 연습을 철같이 해라. 그다음에 해설을 분석을 여러 각도로 한번 해봐라. 암기사항은 암기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자 그럼 내신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그 선생님 수업이나 선생님 스타일 비교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그 수업하는 스타일을 보면 나중에 문제 내는 스타일. 근데 문제는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둘이 따로따로 반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B 선생님의 노트나 B 선생님의 프린트나 이런 것까지 그 아이들한테 빌려서 확인할, 내가 A 선생님한테만 배우면 같이 출제를 하면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첫 번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이때 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최대한 줄거리 정확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18종에 있는 내용이 있는 책까지 전부 다 통독을 해서 낯설게, 이건 처음 봤다 라는 게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우지 않더라도 흐름을 알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써있나 라는 걸 알면 도움이 되니까 줄거리는 암기하는 게 좋고, 통독을 해서 특이한 문법이나 문제나 그 상황이나 아니면 연구, 이렇게 뭐 보기, 그래서 핵심 연구, 뭐 추가 연구 이런 것들 문제화 시켜서 만들 수 있으니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를 풀을 때 그 판단을 내릴 때 이게 전체 주제로 뭐 잘 만든 문제다, 그러니까 완결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선생님이 말했던 것과 유사한 것에 골라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 제가 경험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그 애들 그 풀어주면서 화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않냐.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답은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완성된 풀이법의 형태에서 주제를 고려하면서 원시, 근시를 보면서 문제의 연관성이나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만들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선생님이 여기 안 나! 라는 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딴 선생님은 아닐 수 있으니까 다 하셔가지고 범위 안에서는 싸그리 다 하셔야 됩니다. 내신. 그러니까 이 내신은 글쎄요, 이 선생님 가르친 그 흔적이나 필기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데, 근데 이게 또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선생님 책상에 참고서 뭐뭐 있냐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주로 보는 자주 뽑아놓는 참고서 종류를 보면 선생님의 수준이나 레벨 정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딱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선생님, 야, 우리나라에 없는 문제 만들어내겠다 하는 연구하는 선생님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그리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다 읽고 문장, 문맥을 어떻게 시험용으로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독서용이 아니라 문맥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시험 읽기하고 그냥 독서법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읽기를 얼마나 체득하고 자기가 익혔느냐. 시험 읽기는 뭐냐면 시험지 읽는 법. 그래서 시험지를 실수 않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노하우를 터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릴 확률도 큰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어떤 학생이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한테 오답을 50개에서 100개, 50개는 적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오답을 100개 정도, 50개 정도를 보내면, 그 오답된 거에 보내면 조건이, 자기가 이게 3번에서 이게 3번이 틀리고 4번이 답이면, 4번 해설을 보고 이해했는지, 이해한 단어만 4, 5개만 선택해 놓으면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해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해설해서 5개의 단어만 선택해서 써봐라. 그 다음에 이 오답을 왜 이걸 찍었냐? 틀린 이유. 이걸 찍은 이유. 이거 틀린 걸 찍은 이유, 고른 이유를 쓰고, 이거를 계산하는 대책을 본인이 써보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 틀린 이유를 보고 학생의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이 대책을 보고 학생의 공부 성향을 찾아내기 때문에, 자, 이해도, 공부 성향, 이해도, 그 다음에, 틀린, 대책,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사고방식. 요 3개를 보면 학생마다 공부해야 될 것, 만점의 대책을 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인 방법, 95점에서, 90점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90점에서 100점 사이는 개별적인 방법만 있을 뿐이지, 제가 결정코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0개의 100배를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맞은 문제에 단어를 5개 고르고 틀린 문제에 틀린 걸 고른 이유, 그걸 대책을 써주시면 학생이 써야 됩니다. 이제 학생이 쓰고 틀린 이유, 그거를 계산하는 대책, 이걸 학생이 쓰면 90점에서 100점 맞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찍었고 조언할 거나 궁금한 거. 90점에서 100점 맞고 싶으면은 그 지문 읽지 말고 문제랑 선지만 읽고 한번 한 해 풀어보면은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문제하고 선지만 읽고 지문 읽지 않고, 자, 지금 이거를 얘기했는데, 자, 문제만 읽고 선지를 하나도 안 읽고 풀어서 공부를 하면 문제의 요령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커지잖아. 똑같이 해설만 읽고 문제나 이 선택지, 아니 여기 제시문을 떠올릴 수 있으면 해설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근데 저는 해설을 많이 안 본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 해설이 과외 노하우야. 그래서 이 해설을 똑같은, 그래서 기출문제 6월 모의고사를 해설을 3개를 구해갖고 2개를 구해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선생의 수준 차이가 딱 나. 근데 그건 선생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의 수준 차이가 난다고. 근데 학생들이 그걸 보고 알 수는 없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걸 하나를 빠삭하게 하면 이 선지가 더 잘 됐는지, 이 선지가 덜 됐는지, 이 선지의 장점이 뭔지, 이 선지의 장점이 됐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 한 해 정도는 할 만해. 한두 해 정도. 왜 그러냐면 EBS도 선지를 올리고
대성학원도 놀리고, 그지? 어떤 과외선생도 올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선지 차이가, 이 학습 방법의 차이, 접근 방법의 차이, 해설의 방법의 차이, 이런 게 다 들어. 자, 어쨌든, 만점 맞으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방법은 제 능력으로는 세울 수 없으니까. 근데, 100개를 보내주시면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